안녕하세요. 카보자 정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눈탱이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차량을 구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소위 말하는 나는 차량을 구매할 때 눈탱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딜러를 하기 전에는 차량을 샀을 때 나 사기꾼한테 차 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왜일까요? 오늘은 딱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정확하게 차종 설정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사고 싶은 차종이 보통은 2~3개 정도가 있어. 견적서를 받아보고 나서 결정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국산차는 등급이나 옵션에 따라서 또는 차종을 바꿀 때마다 영업사원들이 뭘 하냐면 각기 다른 수수료를 넣어서 혼란을 줍니다. 제일 처음에 드리는 견적서는 저피의 견적서가 많습니다. 왜? 고객이 보고 저렴하다고 느껴야 싸다 라고 느낄 거잖아. 그럼 옵션도 넣고 차량도 바꾸고 하면서 조금씩 월 납입금이 오르죠. 이럴 때 딜러들이 뭘 하냐? 수수료를 넣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배웠거든. 어쨌든 처음에는 제일 저렴한 견적서를 줘야 다른 경쟁업체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나랑 통화할 일이 한 번은 더 생길 거잖아. 그렇게 내가 고객과 20분 이상 통화했다. 그럼 유대감 같은 게 생기거든. 나한테 차를 살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때 옵션을 추천하면서 하나씩 넣을 때마다 1피를 올리고 아예 차량을 바꿀 때마다 뭐 3피를 올리고 물론 그렇지 않은 딜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수료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딜러도 돈을 벌려고 영업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 차량가가 올라갈수록 같은 수수료라도 금액이 높아지지만 거기에 몇 피를 더 넣는다고 월 납입 금액이 확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2~3개 차종을 염두에 두고 있어. 각각의 월 납입 금액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카보자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럴 일이 없겠죠? 자, 두 번째, 정확한 구입 방식 설정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차량이 첫 구매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냉정하게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혼란스럽게 해. 누가? 영업사원이. 초기 비용, 선납금은 뭔지, 약정 계열은 뭔지, 약정 거리는 뭔지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초기 비용을 몇 프로로 할 건지, 10% 할 건지, 20% 할 건지, 또 그걸 보증금으로 할 건지, 선납금으로 할 건지 이렇게 설정에 따라서 견적이 당연히 다 달라지겠죠. 일단 초기 비용 중에는 선납금, 보증금이 있는데요. 선납금을 넣으시는 분들 나는 여윳돈이 있다. 월 금액을 줄일 거야. 선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월 납입료를 미리 먼저 정해진 프로테이지만큼 내는 거잖아요. 보증금처럼 돌려받지 않겠죠. 근데 금융사마다 다 다른데 선납을 많이 넣으면 똑같은 오피를 넣어도 선납 금액에서 뺀 오피의 수수료가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 금융사로 정해져 없는데 선납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내 수수료가 적어지잖아. 그리고 초기 비용 중에 또 보증금이 있죠. 당연히 만기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보증금을 넣는다고 월 납입 금액이 확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은행의 이자 정도만큼 월 1~2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보증금을 왜 넣어? 차량가가 너무 높을 때, 소득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적을 때, 신용이 좋지 않을 때, 또는 월 몇만 원이라도 적게 내고 탈 거다 하시면 보증금을 넣죠. 그리고 약정 개월인데요. 36개월, 48개월, 60개월 너무 많아. 설정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월 납입료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어떤 금융사는 똑같은 차를 60개월 할 때보다 48개월 할 때가 더 저렴한 데가 있어요. 약정 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1년에 2만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반납할 때 3년 계약했으면 6만이잖아. 근데 키로수가 초과됐다? 근데 1kg당 100원이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은 100원이면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 3만 킬로를 추천드리면서 영업사원들이 뭘 해요? 피를 올리죠. 근데 원래 연간 약정 거리는 무제한이 아닌 이상은 1만 킬로, 2만 킬로 높인다고 월 금액이 확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이 기본 설정인 견적서를 주고 나서 요즘에 길거리 외제차가 너무 많아요. 3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3억 하시라고 하면서 견적서를 다시 드리죠. 그때 영업사원들이 뭘 한다고? 수수료를 더 높인다고. 근데 사실 대물도
올리는 거 월 납입 금액에서 솔직히 뭐 1,000원, 2,000원, 몇천 원 차이가 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딜러들은 수수료를 가지고 조금 장난을 좀 치죠. 자, 이걸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거다. 나는 놀아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카보자 앱을 통해서 직접 24시간 무료로 견적 내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심사가 거절돼서요, 고객님. 정말 많이 했던 멘트인데 이건 뭐 진짜 거절이 된 거라서 또는 소득 자료가 없어서 거절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심사만 태우면 신용도가 하락해요. 이런 식으로 멘트로 제일 처음에 줬던 저렴한 금융사의 견적이 아닌 그 다음 금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제일 저렴한 금융사가 있으면 그 차는 다 그 금융사에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심사가 정말로 빡빡해요. 소득자료 필요하고 신용 점수도 필요하고 연체 기록도 볼 거고 뭐 기대출 여부도 볼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받은 제일 저렴한 견적소의 금융사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심사를 3번 이상 태우면 신용도 하락되죠. 그럼 소득자료 안 보는 금융사로 가야 되겠죠. 그럼 수수료가 똑같더라도 정말로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그건 금융사마다 차종에 대한 IRR도 다르고 잔가도 다르고 선구매 차량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때 영업사원이 뭘 한다? 심사가 한번 거절되고 나면 약간 딜러가 갑이 되거든 이게. 나쁜 얘기긴 한데 그럼 수수료를 조금씩 더 올립니다. 카보자는 어떨까요? 한 번에 모든 금융사 견적이 다 나오죠. 심사가 거절됐다 하더라도 금융사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딜러들의 수수료 작업에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총비용까지 비교가 가능하니까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같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사가 달라진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뭐 IRR 내부 수익률과 단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솔직히 총비용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거나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차 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은 딜러들이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핸드폰 010번으로 전화를 하죠. 그리고 개인 서류, 카톡, 개인 메일로 많이 받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개인 계좌, 개인 메일, 개인 카톡 이런 거 절대 노노, 정말 금지예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차량 구입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자산을 취득하는 거잖아. 그만큼 안전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차 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의 마지막인데요. 바로 카보자 없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리스나 할부나 렌트 모든 구입 방식을 전 금융사의 견적으로 총 비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딜러가 없으니까 수수료도 없고 심사도 직접 요청하니까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없고 지금 바로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스토어로 달려가셔서 카보자 검색이요. 차량 구입 고민하시는 분들 카보자로 오세요. 지금까지 신차 살 땐 카보자 정해지었습니다.